인터넷엔 벼락부자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코인으로 10억을 번 사람, 강남 아파트를 일찍 사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둔 사람, 스타트업 초기에 합류해 스톡옵션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정말 운이 좋았구나. 그러다가 자괴감이 들죠. 남들은 돈을 쉽게 버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아가서 이렇게 골몰합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단숨에 거대한 부를 거머쥘 방법을 찾습니다. 이 생각을 뿌리부터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신이 본 건 생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코인으로 10억을 번 사람의 이야기는 뉴스가 되고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책이 됩니다. 코인으로 전 재산을 잃은 수만 명의 이야기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거든요. 혹은 삶의 다른 문제들에 치여서 자신의 실패를 증언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무덤은 말하지 않습니다. 폐업한 사업체는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 파산한 투자자는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이 왜곡된 표본을 전체인 것처럼 처리하죠. 당신이 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챈 알고리즘이 극소수의 성공담, 사실불명의 성공담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 착각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남들에겐 쉽게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행운을 잡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걷잡을 수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온전히 운으로 아무런 실패도 하지 않고 손쉽게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행운아는 언제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며 그들이 얻은 운을 갈망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찍어 100점을 받은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착각으로 그친다면 별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행운을 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쌓지 않습니다. 운때를 기다리는 것이 별로 손해될 게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생각도 틀렸습니다. 운의 게임은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상승은 제한적인데 하락은 무제한입니다. 비대칭 게임의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코인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오를 경우 10배, 100배, 1000배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반대로 떨어질 경우 최대 손실은 100%, 전부 잃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게 비대칭입니다. 당신이 잃을 수 있는 총량은 100%로 제한되어 있지만 잃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이은 실패로 당신의 자원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돈을 베팅하는 건데 나는 베팅하는 게 없다. 행운을 기다리는 건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손해라는 것이냐? 이런 거죠. 당신은 시간이 돈보다 훨씬 귀한 자원이라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행운을 쫓는 동안 당신은 역량을 구축할 시간, 큰 돈을 벌 구조를 만들 기회를 시시각각 잃고 있습니다. 20살에 행운을 쫓기 시작해서 40살이 되었는데도 그 어떤 행운도 찾아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잃은 것은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쌓을 수 있었던 모든 것입니다. 쌓은 것이 없는 것만으로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운이 오지 않으면 이중으로 패배합니다. 남은 시간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역량과 구조를 쌓을 기회마저 잃은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운의 목을 매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물론 운을 쫓을 때 마음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공에 대한 희망. 둘째, 실패에 대한 면죄부.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도 있다. 실패하면 애초에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이 프레임은 책임의 고통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아주 중독적이라서 더 문제입니다. 운의 개념을 내면화한 사람은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데 점점 더 능숙해집니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 시장이 안 좋았다. 저 사람이 먼저 했다. 경쟁이 심했다. 내가 운이 없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똑같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기 자신을 결과의 책임자에서 결과의 피해자로 재위치시키는 겁니다. 실패와 마주하고
자신의 문제와 책임을 인정하는 건 고통 그 자체거든요. 하지만 고통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축하지 않은 역량, 당신이 직면하지 않은 취약점, 당신이 개발하지 않은 구조, 당신에게 결여된 것들의 지도는 오직 고통이라는 연필로만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을 쫓는 사람들은 고통을 신호로 처리하는 대신 고통을 외부 탓으로 돌려 심리적 안도감을 확보하는 데 급급합니다. 자신에게 결여된 것을 목도하는 게 끔찍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동일한 실패를 반복합니다.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인 일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에 대해선 조만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컨대 운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성공 확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낙담하며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행운을 기다리면서 시간이라는 귀한 판돈을 소진합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에 내부 역량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조 없이 기회만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살리지 못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성공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아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운으로 성공하길 갈망하지 마세요. 너무 커 보이는 행운은 오히려 경계하세요. 이 기본적인 태도는 당신을 걷잡을 수 없는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겁니다. 혹시 이 태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다음의 수준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로또 사는 사람들을 비웃으세요. 벼락부자를 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세요. 운 좋게 돈을 벌었다고 우쭐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코웃음 치세요. 가까운 사람이 위험한 행운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말리세요. 단숨에 윗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랜 불확실한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도중에 지쳐 포기하는 싸움입니다. 일단 자기 안에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최악의 적부터 제거하고 갑시다. 행운은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며 대비해야 합니다.